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38살 돌싱 여성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타로 사주 운세라는 간판이나 팻말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운세나 운명에 관심이 많은지 저에게도 종종 점을 보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전 결혼해서 미신 때문에 시달린 기억이 있어서 요즘도 점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네요.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웃어넘기지만 이혼할 당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때가 돼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어쩌다 미신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사연 채널 여러분들에게는 제 썰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사주 맹신 이야기 시작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공무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일녀로 자랐습니다. 오빠와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아서 영향을 많이 받고 컸는데 아마 제가 지금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하게 된 것도 요리사인 오빠의 덕이 컸죠. 제 사업에 생소하실 분들에게 간략한 이해를 돕자면 요리를 멋지게 장식하고 연출해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나오는 음식을 맛깔나게 보여주는 거라고나 할까요? 저는 주로 광고 지면이나 CF에 나오는 음식 장면들 연출을 많이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사적으로도 제 재능을 발휘할 때가 많았는지 30쯤 친구 약혼식 뒤풀이에 제가 음식을 세팅하고 식장 홀을 꾸미는 작업까지 했었죠. 그때 제 전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그날 친구 약혼식을 떠나 제 할 일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친구 부탁이기도 했지만 돈을 받고 한 일이었기에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때 어떤 남자분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식장 직원분이세요? 이 약혼식 음식 세팅이나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약혼식 준비한 사람입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아, 그러시군요. 저는 남상민이라고 합니다. 요식업 쪽 일을 하는데 오늘 약혼식 음식 구성도 좋고 장식이 남달라서요. 같이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 마침 직접 하신 분이라니 잘 됐습니다. 네, 저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약혼식 참석하신 하객이신가요? 네, 저 신랑 쪽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녀석이 저보다 먼저 가네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신부 쪽 친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친구 약혼식 뒤풀이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됐네요. 스타일리스트시구나. 제 명함 드릴게요. 제가 카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한번 미팅을 해보고 싶네요. 요식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전 남편의 인상은 사업가라는 직업 때문인지 언변이 좋고 사교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적인 만남에서 처음 만나 공적인 사이로 발전해서 결국 사귀게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도 하면서 일적으로도 얽혀보니 남편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시댁은 대대로 식품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고 남편도 외국 유학을 다녀와 외국의 커피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와 사업을 크게 하면서 식당부터 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유통하는 스케일이 큰 회사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어떻게 하다 그런 부자 남자를 만났냐고 궁금해했지만 어쩌다 보니 적당한 때에 그런 사람이 다가온 거라 그때는 운명이라는 말을 했었네요. 그 운명이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한참도 모르고 말이죠. 당시 저는 30살, 남편은 33살이었고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나왔고 양가의 첫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예비신랑인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기분 좋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댁은 부모님, 시할머니,
외동아들인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고 당시 시아버지는 일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의 첫 인사를 간 날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친정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시댁인 서울까지 교통 체증 때문에 2시간이나 걸려 도착한다고 고생을 했었지만 시댁집을 본 순간 그 답답함이 말끔하게 사라지더군요. 시댁집은 넓은 마당이 있고 탁 트인 전망이 좋은 2층 주택이었는데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지은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는 그런 집에 어울리는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 풍기는 중년 미인이셨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참 인상이 좋네요. 우리 아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해요. 먼 길 왔을 텐데 어서 들어와요. 어머님,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과일이랑 홍삼 제품 사왔어요. 사려도 깊지. 어떻게 이런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요? 마음이 너무 고맙네. 아이고, 이 처자가 우리 상민이 색시될 사람이니? 네, 어머님.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이래요. 여기는 상민이 할머니예요. 상민이한테 얘기는 들었죠?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결혼 허락 받으러 인사드리러 왔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할머니가 90이 다 되셨는데도 건강이 시어머니보다 더 좋으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과장이 좀 심하다 하고 웃고 말았는데 직접 시할머니를 만나 뵈니까 진짜 간골이시고 정정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니가 손주 며느리를 그렇게 원하셨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어찌나 살갑게 챙겨주시는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그렇게 현관 문 앞까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살가운 맞이를 맞고 집안 거실에 들어섰는데 주방 쪽 식탁에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어른들도 전부 좋은 분들 같아서 저는 이런 집안과 가족을 하면 진짜 사랑받고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신랑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막연했던 일말의 불안함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식사 후에 제가 어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바로 그때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반전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안 돼! 문지방 밟으면 안 돼. 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예전부터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는 말 못 들었어요? 미연 양, 이렇게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턱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니.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문지방은 예전부터 죽은 사람이 집을 나서면 가장 먼저 밟는 곳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경계야. 거기 밟으면 집안에 우더른이 아플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몰랐다니까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조심하도록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문턱을 밟은 걸로 어찌나 흥분을 하고 화를 내시던지. 처음에는 무슨 일이라도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유를 듣고 보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그런 건 전부 미신이고 별거 아닌 건데 싶더라고요. 뭐 그래도 문지방을 밟으면 집안 어르신이 아플 수도 있다는 마지막 말에 혹시나 시할머니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후식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면서 생년월일씨를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 생년월일씨 써봐요. 우리 상민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주도 보고 궁합도 봐야겠어. 제가 생년월일은 알아도 태어난 시간은 잘 모르는데 어쩌죠? 우리 엄마 사주팔자 보려고 하시나 보네. 미연아, 어쩔 수 없어. 궁합이나 네 사주 안 보시면 우리 엄마는 결혼도 안 시킬지도 몰라. 우리 집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아, 저는 태어나서 사주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래, 애미야.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한테 대뜸 사주를 본다고 이러는 게 얼마나 실례니. 그만하려무나. 어머, 어머님. 이게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이일년지 대사라는 결혼을 하는 건데 궁합도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상민이랑 합은 어떤지, 타고난 사주가 어떤지 꼭 검증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결혼하면 꼭 사달이 난다고요. 저는 다 따져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건 맞아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미신을 뼛속까지 맹신하고 사랑하는 미신의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시댁에 첫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시어머니가 특이한 면이 있으시네 했지만 양가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별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양가 상견례 한 달 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밖에서 단둘이 독대를 했어요. 갑자기 그 전날 제 전화로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셔서 결혼 문제로 저랑 따로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혹시나 혼수 문제나 예단 때문에 그러시는가 해서 엄청 긴장하면서 그 자리를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의 사주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미연양 사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곳에서 특별히 봤는데 무난하다고 하네. 우리 아들하고 궁합도 괜찮은 편이고. 일단 이 부분은 좋다니까 그렇다 치고 미연양네 가족들 사주도 내가 한번 봐야겠어. 저희 가족들 사주 다요? 부모님 오빠까지 전부 보시려고요? 물론이지. 우리 집안하고 가족이 될 사이고 우리 아들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니 내가 봐야지. 그러니까 가족들 생년월일 시까지 전부 알아오라고 불렀어. 혹시나 문제되거나 안 좋은 사주가 있으면 개운을 해야 하는 거니까. 저희 집은 기독교라서 이런 전 보고 하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집이라서 운세나 운기를 엄청 중요시하거든. 서로가 기운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일단 친정 식구들한테 말은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소위 유명한 여대를 나온 분으로 우아하고 지적인 척을 했지만 미신 신봉자였어요. 매해 운세는 물론 매일매일 운에 좋은 색깔, 숫자, 물건 등을 체크할 만큼 유난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주, 관상가, 타로 마스터 등 온갖 미신의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지내시더라고요. 제 결혼에도 친정 식구들 사주까지 다 보고 특히 친정아빠의 사주가 아주 좋다는 점쟁이 말에 옳다쿠나 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저희 친정오빠 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남편을 북돋아주는 장인자리라면서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결혼 비용, 신혼집을 통 크게 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미신으로 뒤범벅된 결혼은 시어머니를 대면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만 빼고는 나름 괜찮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매일 바쁘게 지냈고 서로의 삶을 너무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지냈어요. 남편은 미국 유학을 오래 했다 보니 딱 검은 머리에 외국인 같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한국의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시어머니였기에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신혼집에서는 쿨하고 개인주의 같은 삶을 살다가 시댁만 가면 보수적이고 발걸음도 조심히 해야 하는 생활이라니요. 그래도 분가를 하고 사는 터라 남편 말대로 하면 돼서 시집살이란 이런 호된 생활은 하지 않고 그럭저럭 편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 2년 차 때부터 발생했어요. 당시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힘든 분위기였기에 남편의 식당, 카페 사업들이 주춤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하필 그때 남편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물류를 싣고 오던 화물선이 전복이 되는 일이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물류 사고 이후부터 남편 사업이 하나둘씩 연쇄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와 알고 같이 산 지도 4년 가까이 된 남편은 한 번도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오랜 지인들 말로도 남편이 음주 가무를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 답답하다 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어? 당신 안 좋은 일 있어? 미연아, 내가 요즘같이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람이 다 운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새같이 사업이 바닥치는 건 처음이야. 그때 물류사고 한 번 나고 나서 쭉 그러네. 지금 그렇게나 당신 사업이 최악이야? 아버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어때? 나도 아버지랑 대화는 해봤지. 그래도 내가 시작하고 일으킨 사업이라 뭐라 조언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 내 책임이고 결정이고 일이지. 어떡해. 나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뭘 알아야지. 큰일이다. 나만 보고 있는 직원들이랑 사업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살얼음판이야.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만 해도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길거리에 프랜차이즈 체인이라고 하면 남편 가게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서서히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더니 2년 차에는 전국에 있던 남편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술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사태가 점점 최악으로 내몰렸고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자신의 귀한 아들이 불행에 허우적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뿐이니 당연히 가만 계시지 않았죠. 신혼 초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향, 성격이 너무 정반대라서 적응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두 모자가 유일하게 뜻이 하나 될 때가 있었으니 바로 미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가 전국에서 용하다는 모든 점집 철학관을 다니면서 도움을 줬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용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회사를 일으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시어머니의 미신 맹신에 대해 비판하거나 뭐라 언급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실로 남편까지 점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걸 알고 나서 기함을 했었네요. 남편이 힘들다고 술 기운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게 한 달 전이었고 시할머니 93번째 생신이라서 간만에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상민아, 내가 요즘 네 사업 힘들다고 해서 여기저기 용하다고 하는데 다 다녀보고 있어. 대부분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무 심려 말어. 고마워요, 엄마. 혹시 3개월 뒤에 중요한 사업 안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라도 잘 풀려야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꼭 알아봐 줄게. 넌 어디 가서 물어도 사업하고 사람 많이 거느릴 사주란다.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다 잘 된다니까 그거 믿고 힘내. 오늘 위해서라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는 마렴. 그럼요. 여태 엄마 말 들어서 실패하거나 틀린 적 없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네가 요새 사업 때문에 풀이 죽은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래야지. 운칠기삼 아니겠니? 남편이 바쁜 와중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시댁 식구들과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반이 점이나 사주 얘기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하면 점에 대해 너무 맹신하고 뭐라도 해결이 될 것처럼 말하길래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어 뜨악하고 있었는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 전부 미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알게 됐고요. 저는 당최 그런 말들이 적응이 안 돼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에게 점이나 운세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의 활로를 알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가 되려 남편에게 뭣도 모른다는 한 소리만 듣고 말았네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미신맹신은 제 결혼 생활에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사업이 힘들어지자 어느 틈에 내심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관상을 잘 본다는 자기 친구한테 데려간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관상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모 지인을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따라 나갔었죠. 여긴 내 며느리 이미연, 이쪽은 내 친구 박미숙이야. 모임에서 만난 친구인데 나랑 친해서 가끔 여행도 같이 다니는 편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며느님이 결혼식장에서 본 거랑 또 많이 다르네. 그때는 멀리서 그냥 봐서 그런가 지금 인상이랑 달라 보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는 신부 메이크업이나 드레스를 입어서 달라 보이셨나 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환상적으로 좀 달라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그나저나 요새도 일하시나? 전에 들었을 때는 개인 사업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푸드 스타일이라고 CF에 나오는 음식 같은 거 연출한대. 요새도 쭉 일하고. 그렇구나. 얼굴이 딱 사업할 얼굴이기는 하다. 집에서 혹시 첫째예요? 아니요, 막내예요. 위로 오빠 한 명 있고요. 그렇구나. 보니까 막내라고 해도 마지노릇할 것 같은데 자기가 오빠 이겨먹죠. 아니면 가족들이 자기 의견을 잘 따른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들 전부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막내라고 사랑 많이 받고 컸거든요. 그저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제 자라온 환경이나 인생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기에 저는 그냥 처음 만나고 소개받은 자리라서 저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다 했어요. 관상가라서 저를 유심히 살펴보고 점사를 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지인분이 관상가이자 반점쟁이였던 거죠. 시어머니와 나간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는 건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말에는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시댁에 저 혼자 불려가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었거든요. 어쩐지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엄청 차갑게 저를 쳐다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가, 나랑 처방으로 가서 따로 얘기 좀 하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시는데. 너 저번 주에 나랑 내 친구 만난 거 기억나니? 네, 물론이죠. 덕분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차도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너가 혹시나 의식하고 어색해할까 봐 그날 말은 안 했었지만 그 친구가 사실은 아주 유명한 관상가야. 사주도 좀 보는 친구고. 그러시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것저것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했죠. 그런데 말이다. 그 친구 말로는 네가 장성살이 너무 강해서 어디 가서든 우두머리로 살 팔자라는구나. 그리고 그 살이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살이란다. 제가요? 저는 그이한테 한 번도 뭐라거나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네가 말을 안 해도 기운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야. 말인즉슨 네 관상이 우리 아들 잡아먹는다고 하니
이혼해야겠구나.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렴. 저는 남편과 이혼이라는 생각을 일절 한 적도 없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주말에 시댁으로 부르더라니 이러려고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 지인이 하필 관상가 있게 모고 하필이면 그 관상가가 저를 보고 남편을 해치는 관상이라며 이 집안 씨를 갖기 전에 내보내라고 할 건 뭐람요? 저는 시어머니가 미신을 맹신하고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이혼 소리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에 쫓기듯 신혼집으로 돌아와 막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고 결국 남편은 새벽녘에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 말과 이혼 얘기를 곱씹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거실이 캄캄한 어둠이 내린지도 모르고 영혼이 나간 것 마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거실불을 켜고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귀신 본 것 같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당신 불도 안 켜고 거실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여보, 나 오늘 어머님이 불러서 본가 다녀왔는데 나보고 당신이랑 헤어지래. 내가 남편 잡아먹는 관상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나랑 당신이 이혼해야 당신 사업이 잘 된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오늘 엄마한테 들었어? 관상가분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유명한 분이고 여태 우리 집 사업 잘 봐주신 분이기는 해. 당신이 워낙 우두머리 사주라서 나랑 같이 살면 두 우두머리가 권력 다툼을 한다더라.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기운이 상충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당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지난 10년간 그분 말씀 틀린 적 없기는 해. 그리고 이렇게까지 너무나 단호하게 당신이랑 헤어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도 처음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요새 많이 고민했어. 그래서 지금 당신 말은 당신이 직접 겪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그 말도 안 되는 관상가 말을 더 믿는다는 거야? 미안하다. 나 지금 진짜 벼랑 끝이야. 한 발자국만 뒤로 내디디면 절벽 낭떠러지라고. 그러니까 네가 난 아주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나보다 그 관상가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미신을 맹신할 정도라면 살인도 저지르겠어. 정신 차려. 그거 다 사기야. 시어머니가 관상가 말을 듣고 저한테 아들이랑 헤어지라 마라 했을 때는 충격이란 놀란 가슴이었다면 같이 살았던 남편이란 사람이 저를 내치는 말을 하니까 도저히 제정신으로 못 있겠더라고요. 연애를 짧게 하고 이제 결혼 3년 차였지만 저는 남편이란 사람이 인격적으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저에 대한 신의가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습자지에 불과했나 봐요. 그 점이 제 결혼 생활을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어요. 남편이 저를 선택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사업을 택했다는 것도 너무 비참했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투고 난 뒤 남편은 아예 간단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는 그 넓은 신혼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냉혹한 현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고요.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말했다며? 내가 대신 서류 들고 왔어. 그러니 도장 찍거라. 상대 마음이 떠났고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다름없는데 너가 버텨봤자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그냥 제 결혼이 그 우스운 몇 마디 때문에 끝이 나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운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편이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 말이다. 대신 네가 합의 이혼해주면 섭섭지 않게 위자료 주마. 네가 알지 모르지만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 얼마 못 받아. 네 운이 좋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몫 챙겨둬. 어머님은 끝까지 그러시네요. 그놈의 운! 사람 자체를 봐주시지 않고 사실만 판단하지 않고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점을 믿으시는 게 얼마나 역겹고 우스운 줄 아세요? 너? 아무리 그래도 시아미한테 그런 막말을 하니? 역겹다니! 우리 집안은 그 점 때문에 여기까지 사업 키웠어. 다른 사업하는 집도 다 그래.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안 좋은 기운을 뿌려? 그래서 그 역겨운 점 때문에 피해본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가진 재산 중에 아주 크게 떼어주시려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어리석은 소리 마라. 내가 5억짜리 건물 하나 네 앞으로 해줄 거야.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설쳐도 이렇게 결혼 이혼 3년 만에 건물 하나 얻는 거 미치는 장사는 아니잖니? 평범한 너희 집에 이런 건물 하나 없으니 이런 말을 하나 본데 요새 건물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더럽고 억울하고 역겹고 제가 아는 최악의 저주라는 저주는 저 집구석에 다 퍼부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찌질함에도 화가 나고 시어머니의 멍청한 미신 맹신도 화가 나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고 싶지도 않다가도 껍데기만 남고 신뢰가 깨진 남자 붙잡고 청승을 떨어봤자 저만 비참해진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남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냉정하고 신랄한 말 끝에 나온 위자료라는 건물 따위 자존심에 안 받는다는 말이 입 끝에 맴돌았지만 꾹 참고 도장 찍었어요. 그게 제 이전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서류 몇 장에 남편과 남남이 되고 제 손에 5억짜리라는 상상도 못할 건물이 주어지고 저는 정신과 마음이 탈탈 털린 채 3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네요.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미친 집안이라며 아기 낳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며 시댁까지 찾아가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이미 끝이 난 일에 뭐하러 에너지 낭비를 하겠어요? 이혼당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주에도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는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말 그대로 일에 미쳐 살았어요. 원래도 일을 많이 하고 좋아했지만 잡생각이랑 우울함이 안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3년을 정신없이 살았더니 어느새 제가 개인 사업체를 차려서 직원을 7명이나 두고 해외를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각광을 받고 특히 미국에서 동양의 음식, 한국의 음식이 인기 있고 주목받는 바람에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요. 이상하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뭔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3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혼자 거래처에 주문받고 일당백으로 보따리 장사꾼 마냥 돌아다니던 제가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고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5억 건물은 3년 사이 유명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면서 말 그대로 노른자 땅이 되었고 3배나 되는 가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참 사람이 살다가도 모를 일이다 싶은 순간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예전에 저라면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던 반면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면 사업이 다시 정상 회복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굴더니 고전을 면치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굳이 그 사람 안부를 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과 미팅이 있어서 남편 회사 건물에 들렸더니 기야말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어요? 바로 제 눈앞에서
남편이 남들 눈치도 안 보고 시모 멱살을 잡고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무슨 일이야? 모자끼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말이 돼? 이 회사 망조들었다더니 사실이었나 보네. 이 대표는 저 사람들 모르죠? 저기 멱살 잡고 있는 남자가 이 건물 회사 대표고 멱살 잡힌 아줌마가 그 사람 엄마예요. 네? 그걸 사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요새 우리 요식업계에서 얼마나 이슈인데 저 남 대표가 자기 엄마 말 듣고 엄마 친구 아들을 직원으로 잘못 채용했다가 회사 말아먹었잖아요. 저 회사 대표 가장 최측근을 자르고 그 낙하산을 꽂았다가 회사 기밀 유출됐다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와이프랑 이혼시켰다는 말도 돌아요. 대표가 아주 마마보이의 찌질인가 봐. 무슨 이혼이랑 직원 뽑는 걸 자기 엄마 말 듣고 하는지. 나이 40 다 돼서 저게 무슨 꼴이람? 진짜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쵸? 이 회사 망해서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곧 이 건물도 넘어간다는데 안 됐기는 하네요. 역시 영원한 왕국은 없나 싶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최측근을 자르고 시어머니 친구 아들을 채용했다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된 모양이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잘린 직원은 아마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재였을 게 틀림없고요. 마누라 자리에서 잘린 저도 그 직원과 같은 상황이었으니 모를 수가 없죠. 저도 전 남편의 상황을 그렇게 세세하게는 몰랐다가 거래처 사장이 옆에서 미주알고주알 다 말해주는 바람에 억지로 들었네요. 거래처 사장이야. 남 대표가 제 전 남편인지도 모르니 그렇겠지만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지 못할 막장 상황극을 지나치고 거래처와 일을 보고 건물 로비를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바로 정면에서 맞닥뜨린 거 있죠? 저는 그 둘과 마주친 눈을 슬며시 피하고 예전과 달라진 짧은 머리에 희망을 걸며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두 사람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고 아는 척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그 둘은 안 그랬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서로 합을 맞춘 듯이 막무가내로 저를 사장실로 끌고 갔어요. 너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너 찾아가려고 연락처 알아보고 있었어? 엄마,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 이 사람이랑 더 할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왜 이러세요?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그쪽 분들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왜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말아먹고 쪽박차게 생겼는데? 예?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러세요? 그놈의 사업 망한다고 제가 이혼까지 해드렸잖아요. 우리 이혼하라고 했던 관상가가 사실 돌팔이었어. 그 돌팔이 아줌마 말 듣고 내 측근도 자르고 그 아줌마 아들을 회사에 꽂아줬더니 회사 기밀 유출했더라고. 머리가 나빠서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였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혼도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 내가 다시 잘 보는 점쟁이 찾아갔더니 글쎄 이혼을 하면 운이 갈리면서 한쪽은 대운을 맞아 잘 나가고 한쪽은 쪽박을 차는 게 정설이라지 뭐니. 너 내가 위자료를 준 건물 몇 배나 뛰었다며. 우리 집은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데 너는 어쩜 로또를 맞니? 이건 필시 운이 너한테 간 거다. 그 점쟁이가 내 운을 소생하는 방법은 딱 하나래. 예전 이혼한 조강지처를 데려와서 다시 합치면 사업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왔지. 건물 로비에 당신이 딱 나타나다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3년 만에 털어놓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돌팔이 관상가가 작정하고 시댁을 털어먹으려고 남편 핵심 직원 관상이 안 좋다고 하면서 직원을 자르게 하고 자기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모 친구 아들이 실수로 회사 기밀을 유출시키고 회사에 타격을 줘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일으킨 그 낙하산 직원이야 자르면 그만이지만 실추된 회사 이미지와 기술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들어보니 남편 회사 건물도 매각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저는 아직도
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점에 팔랑귀가 돼서 저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덜 망해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심해서 절로 한숨이 나오는데 전 남편이 또 망언을 짓거리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관상가가 돌팔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난 예전 우리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 내가 다 할게. 너도 이혼녀라는 딱지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우리 아들 말 듣고 재결합해. 하필 내 친구가 10년 넘게 잘만 맞추더니 너의 건에 딱 그런 잘못된 점괘를 내놓을 게 뭐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모양이구나. 아줌마 말대로 제 운이 좋긴 한가 봐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정리가 진작에 된 걸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앞으로 제 앞길 막지 마시고 당신들끼리 구질구질하게 사세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들 운을 되찾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사람을 알기로 호구로 하는 건지 제가 꺼지려고 하면 꺼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과 정리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재결합을 외치는 모자란 두 사람을 뒤로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이고 나발이고 할 수도 없는 게 저는 이혼하고 2년간 다른 사람 만나서 약혼까지 했거든요. 전 남편과 비교도 안 되게 건실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저에게 기둥같이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오빠가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사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2년 전에 슬쩍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한동안 남자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거절을 거절한다며 오빠가 밀어붙인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도 제 의견 무시한 적 없던 제 오빠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유머나 사교성은 하나 없어 보였지만 진실함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답게 바르고 건실한 생각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저는 그 사람과 만족하고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었기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개소리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참! 그리고 그 후에 소문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와 재결합의 꿈이 물 건너가고 결국 회사도 매각하고 쪽박을 쳤나 보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새 사람과 결혼도 하고 새로 차린 회사와 가지고 있는 건물도 대박이 나서 회사 본사 건물 알아보고 있네요. 그러고 보면 점쟁이가 이혼하면 한 명은 대박, 한 명은 쪽박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모든 과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는 법이니까요. 비록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어보니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이없는 이혼 당시에는 세상 모든 불행이 내 얘기 같다가 후에 알고 보니 액땜을 한 거였고 오히려 발복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했으니 일어난 결과였지만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잘 된다고 들뜰 필요 없고 안 풀린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을 전할게요.